포항 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들이 내일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위를 발족해 국가를 상대로 지열발전소 문제에 공동 대응합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포항 지진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포항 지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항 여일만 해상에서 진행하려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 흥엽 일대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인재로 밝혀지면서 지진 도시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포항시 흥해읍. 지열발전소가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1년이 넘도록 그날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상가 건물에는 지진 피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지진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지열발전소 때문에 그렇다는 그게 났기 때문에 마음 하나만이라도 부분해야 솔직히 말해서 지진이 안 난다는 생각만이라도. 거리에서 만난 대부분 시민들은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분명히 참여해야죠. 그렇게 해야만 또 되는 거고, 이게 자연적인 걸도 아니고 말은 인재라는 걸 확실히 판정된 이상에는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그동안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더구나 인구 감소와 도시 이미지 실추 등 환산할 수 없는 피해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도시 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금액으로 환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왔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의 이를 위해 30여 개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이 내일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를 발족해 지열발전소 문제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포항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것을 건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배상에 조속히 나서지 않을 경우 억울한 피해를 당해온 포항 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포항 지진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진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 손상으로 포항시는 인구 감소와 기업 이탈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 지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과 도시재건 수준의 흥해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지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항 영일만 해상에서 진행하려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하 750에서 800m 아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어 집안에 무리를 주고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포항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포항 영일만 해역의 포항 분지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요즘 중소도시마다 인구가 줄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주시도 주소 갖기 운동 등 인구 늘리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주소 갖기 운동입니다. 외지에서 온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주 지역 4개 대학 학생들 가운데 외지에 주소를 둔 학생은 86%나 됩니다. 경주시는 주소를 옮길 경우 사적지 무료 입장과 쓰레기 봉투 일부 제공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일단 번거로운 데다 다른 일부 지역과 달리 전입 지원금이 없는 등
주소 이전에 따른 이점이 부족하다는 인식입니다. 경주로 옮긴다 해도 경주시에서 주는 이점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안 옮기게 되는 것 같아요. 경주 외동공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근로자 대부분은 정주 여건이 좋은 울산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한수원도 본사 직원 1,300여 명 가운데 가족 사택을 이용하는 45%는 주소를 옮겼으나 나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 장려금과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경주시 인구는 1,000여 명이 줄었고 올해도 2달 만에 3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 늘리기는커녕 지키기에도 힘겨운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21일 오후 11시 43분에 한울원전 6호기 발전을 재개해 오는 24일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울 6호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0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 연료를 교체하고 냉각제 펌프를 비롯한 설비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또 경납 건물 내부 철판 정밀 확대 점검과 종합 누설률 시험을 통해 경납 건물의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한 상가에서 불이 나 가게 안에 있던 80대 남성 한 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로 건물 240여 제곱미터가 불타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는데 소방당국은 상가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에 구름은 없었지만 찬바람에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체감 온도가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한낮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로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입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4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3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평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인도 철강 제조사와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열연 고탄소강 공급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고탄소강은 자동차 부품에 주로 적용하는 최고급 강재로 포스코는 그동안 해외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 지난해 18만 톤 수준까지 수출량을 늘렸고 올해는 20만 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